여러분 그저 어디를 한번 보냐면 여러분 거기에 219페이지 그지? 219페이지 물권적 청권 한번 보면 여러분 2번 그 밑에 중간에 2번 성질에 의해서 그지? 성질의 나가 중요하다. 2번 성질의 나 맨 밑에 물건에 의해서 발생하니까 뭐에 의해서 발생하니까 물건에 의해서 발생하니까 물건과 물건적 청권은 운명을 어떻게 한다? 같이 한다. 그래서 항상 물건과 물건적 청권은 항상 함께 움직인다. 그래서 물건과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다. 따로 못 움직인다. 항상 함께 같이 움직인다 하는 거 꼭 기억해야 된다고. 그지? 운명을 어떻게 한다? 같이 한다. 그 다음에 2번 가서 이 물건적 청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가 하는 건데, 소유권에 기한 물건적 청권은 단독으로 뭐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뭐 소멸시효에 걸리는가 안 나오는가 이거 가지고 잘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판례는 이원론이라는데 뭐 소유권에 기한 물건적 청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제한 물건에 기한 물건적 청권은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렇게 하는데 그 뭐 시험 문제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3번 물건적 청권의 종류 가면은 내용 몇 가지가 있다 빨리 3개. 어느가 반환, 방해 제거, 방해반. 그러면 이런 반환 청권은 다음에 또 막 하는데 시험 문제 나왔다. 주로 반환 청권을 가지고 냅니다. 무슨 청권? 반환 청권 다음에 하고 그지? 그럼 이번 방해 제거는 아까 뭐 ing 현재 침해 중 그지? 항상 현재 뭐 침해 중 그지? 오른쪽 가서 방해 예방은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하는데 거기서 핵심 단어는 뭐고 또는 다른 담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그지? 그 다음 물건적 청권의 행사와 비용 부담인데 행사의 상대방은 여러분 그죠? 아까 했죠? 그 점유권하고 물건적 청권, 소유권에 기한 물건적 청권은 갑의 물건을 어리 침탈해 가지고 병에게 가가 있어 병이 선일지라도 누구한테? 병에게 돌려달라 할 수 있다. 네? 선일지라도 누구한테 돌려달라 할 수 있다? 병에게. 무슨 건을 가지고 했을 때? 소유권. 그냥 물건적 청권하면 소유권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물건적 청권, 소유권에 기한 물건적 청권은 무조건 현재, 무슨 제? 현재 점유자. 그치? 그래서 행사의 상대방은 현재, 핵심 단어는 무슨 제다? 현재. 실현을 방해하고 있는 즉 점유자를 의미한다. 직간접 불문한다. 그치? 그 다음에 비용 부담. 비용은 누가 부담하겠습니까? 당연히 판례. 학설 필요 없고, 학설은 여러분 볼 필요 없다. 앞으로 책에 학설 어쩌고저쩌고 하면 책 볼 필요 없고, 무조건 판례인데 판례는 누가 부담하느냐? 무조건 누가 부담한? 빨리 상대방. 누가 부담한다? 상대방 하는 거. 그지? 되겠습니까? 예. 판례는 비용 무조건 누가 부담한다? 상대방 하는 거. 자, 근데 우리 책에는 없는데 뭘 가지고 잘 냈냐면 또 자, 그래서 여러분 그죠? 물건과 물건적 청권은 항상 어떻게 함께 물건적 청권은 함께 움직인다. 물건이 이전하면 물건적 청권도 무슨 게 함께. 그래서 물건과 물건적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하면 OX, X 그죠? 항상 함께 움직인다. 운명을 같이 한다. 운명을 어떻게 한다? 같이 한다. 요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뭐를 가지고 자르냐면은 물건적 청권의 요 행사 요건을 가지고 잘 출제합니다. 무슨 요건? 행사 요건은 자 뭘 가지고 예를 들었냐면은 여러분 갑의 토지에
갑의 토지에 을의 나무가 무슨 풍으로? 태풍으로 어떻게 썰어져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썰어져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썰어져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썰어져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썰어져.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썰어져. 선생님, 썰어져가 뭐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게 어떻게 넘어져 들어왔다 이런 말이. 뭐 해라고? 기억해라고. 무슨 풍으로? 태풍으로서. 자, 을의 행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빨리. 없었죠. 을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도 어쨌든 누구는, 갑은 누구에게? 을에게 나무 제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첫째 행사 요건은, 첫째 침해 사실만 있으면 된다. 예? 뭐만? 침해 사실만 있으면 행사할 수 있고, 두 번째 상대방의 고의과실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요 고의과실을 다른 말로 무슨 사유? 귀책사유 요건으로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세 번째 손해발생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손해발생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행사하는 데 있어서는 오직 무슨 방? 상대방의 뭐만? 침해 사실만 있으면 된다. 근데 을의 행위가 없어도, 을에게 잘못이 없어도 누구 토지에? 갑의 토지에 을의 나무가 쓰러져 들어왔단 말이에요. 침해 사실. 근데 그 나무가 누구 지배 영역 내에 있기 때문에, 을의 지배 영역 내에 있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나무 제거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되겠습니까? 뭐만 있으면? 침해 사실. 을에게 잘못이 없어도,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그래서 요거 잘 냅니다. 요거 물권적 청구권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귀책사유 고의과실이 있어야 된다. OX X. 그래서 금방 강조했다. 무슨 풍으로 썰어져 들어왔다? 태풍으로 썰어져 들어. 뭐만 있으면? 침해 사실. 그 다음에 상대방의 고의과실 귀책사유 요건을 하지 않고 손해발생도 요건을 하지 않는다. 근데 을이 일부러 썰어뜨렸다. 됐습니까? 네 번째 침해와 함께 상대방에게 고의과실이 있고, 고의 또는 뭐가 있고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해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요 침해가 있으면 무조건 무슨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됐습니까? 이런 경우는 물권적 청구권과 함께 무슨 게? 함께 불법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함께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손해배상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슨 또로? 별도로 불법행위가 성립해야만 무슨 배상?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침해가 있고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으면 물권적 청구권만, 침해와 함께 불법행위가 성립하면은 무슨 배상? 손해배상. 되겠습니까? 그 다음 또 맞는데 그건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물권 변동으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그 물권 변동에서 여러분 발생 변경 소멸하는 건 여러분 첫 시간에 한 거, 우리 그 도표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별 특별한 거 없고, 자, 여기서는 앞에 이제 시스템이 중요한데, 그지? 무슨 템? 시스템을 중요한데 뭐를 설명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어디로 하냐면은 앞에 딱 이게 별 쓸데없습니다. 시험 문제 안 나온다. 어디서 하냐면은 235페이지 부동산 물권 변동부터 합니다.
대학교에서는 중요합니다. 이거 대학교에서는 뭐 물권행위의 유인론, 유인성, 무인론, 뭐 공시의 원칙, 공신의 원칙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뭐 중간고사 시험에 무조건 100% 나오거든. 근데 이게 시험에서는 별 볼 일 없다. 시험에서는 어디 있냐면 235페이지 무슨 변동? 물권 변동. 무슨 변동? 물권 변동. 자, 칠판 봅니다. 자, 물권 변동. 무슨 변동? 물권 변동인데, 자, 첫째, 물권 변동의 효력인데, 그냥 물권 변동의 효력. 그럼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뭐가 핵심 단어입니까? 효력. 무슨요? 효력. 이 물권 변동의 효력은 뭐를 이야기하냐면은, 요 갑의 집을 누구한테? 을에게 판단 말이에요. 매도인 매수인에게 차를 파는데, 법률상, 무슨 상? 법률상 을이 언제 소유권 취득하냐. 그러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고 매수인이 그 집에 들어가 살고 있어도 법률상 소유자가 될 수 없고, 우리나라는 뭐까지 돼야 빨리? 등기. 그럼 이런 등기를 기준으로 꼭 계약금, 중도금, 잔금 안 줘도 물권적 합의를 하고 너한테 팔겠다 하고 뭐 등기만 되면 계속 누가 점유하고 있어도,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어도, 누가 점유하고 있어도,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어도 누가 소유자? 매수인. 그래서 소유권이 이전됐다 안 됐다 하는 것은 뭘 기준한다? 이거 뭘 기준한다? 공시. 무슨 시? 공시.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 이전, 인도. 그걸 그래서 물권 변동 효력에서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다?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그럼 이 형식이라는 게, 그럼 소유권 이전, 그럼 물권 변동 효력이라는 것은 소유권 이전 시점을, 무슨 점을? 시점을 언제를 기준하냐면 뭘 기준한다? 빨리 형식. 여기서 형식은 뭐라는 형식? 빨리 공시. 무슨 시? 공시. 부동산은 뭐? 등기. 동산은 점유 이전 뭐? 인도를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 형식주의를 다른 말로 효력 요건주의, 요건주의, 승립 요건주의 같은 말입니다. 전부 다. 이걸 뭐, 이걸 독일에 썼다고 해서 무슨 주의? 독법주의 이렇게 표현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다?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다? 형식주의. 그래서 물권 변동 효력에서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고? 형식. 그럼 또 이 형식주의에 반대되는 개념이 무슨 주의냐면은 의사주의, 실질주의, 의사주의. 무슨 주의? 실질주의. 다른 말로 의사주의. 요 실질주의, 의사주의는 우리나라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외국이, 요거는 뭐 없이, 공시 없이 물권 변동. 자, 갑과 을이 내가 너한테 팔게 무슨 K, OK, 물권적 합의만 있으면 바로 을이 소유권 취득한다. 이게 뭐 안 해도, 등기 안 해도, 등기 안 해도 바로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을이. 아닌가요? 근데 그럼 등기는 누가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갑이 누구한테? 병에게 등기해 줘버리면 을이, 야, 너보다 내가 먼저 소유권 취득해서 그래서 내가 소유자야, 돌려줘 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소유자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뭐까지 있어야 되냐면은 뭐까지 있어야 된다? 공시. 그럼 자, 자기들끼리에서는, 의사주의, 실질주의는 자기들끼리에서는, 당사자들끼리에서는 뭐 없이, 빨리 뭐 없이, 공시 없이 무슨적 합의만 있으면, 물권적 합의만 있으면, 다시 뭐만 있으면, 물권적 합의만 있으면 바로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을. 근데 갑이 마음이 변해가 병에게 등기해줘버리면 을이, 야, 내가 소유자야 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다른 사람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장하려면 뭐까지 돼야 된다? 공시. 이걸 프랑스에서 썼다고 해서 불법주의. 그래서 이게 뭐 일본 민법, 그지?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다?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다. 이게?
형식주의를 좋아서 형식주의를 취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일본에서 벗어나 보자. 아니 일본이 뭐 실질주의 의사주의를 취하고 있으니까 일본하고 어떤 다른 기본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무슨 주의다? 실질주의 의사주의 반대적 입장에 있는 게 무슨 주의다? 형식주의. 그래서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다? 형식주의.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물권 변동에서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고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고, 두 번째, 자, 물권 변동의 형태인데, 자,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냐? 자, 물권 변동에서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으면서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면서 다시 물권 변동의 형태는 다시 두 개로 나눕니다. 무슨 행위?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과 무슨 행위?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과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이거는 여러분 등기법 시간에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하는 거는 거의 등기법 베이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이렇게 크게. 자,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으면서 빨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면서 다시 무슨 행위와 법률행위와 법률행위는 다른 말로 바꾸는 뭐로 바꿀 수 있노? 계약. 그래서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변동은, 계약에 의한 물권 변동은 무슨 주의에서 빨리 형식주의에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공시. 그래서 형식주의가 확실하게 다시 형식주의가 뭐 확실하게 다시 형식주의가 뭐 확실하게 적용되는 것 하면 무슨 행위? 법률행위. 자, 요거는 186조고 요 186조고 요건 187조에 있는데, 자,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빨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요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뭐 없이 공시 없이 뭐 없이 공시 없이 물권 변동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공시는 영원히 필요 없냐? 다른 사람에게 뭐 하기 위해서? 처분하기 위해서. 무슨 요건? 처분 요건으로 필요하다는 거. 자, 그러면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은 어떤 게 있냐면은, 자,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오거든. 별거 아닌데, 자, 우리나라는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물권 변동에 공시가 있어야 된다. OX, X, 법률 행위만 공시. 법률 규정은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무슨 규정은? 법률 규정은 뭐 없이? 공시 없이. 자, 그럼 법률 규정은 어떤 게 있냐면은 상공, 판경. 자, 기타 법률. 요건 외워야 됩니다. 무슨 판경? 상공, 판경, 기타 법률 규정. 다시 상공, 판경, 기타 법률 규정은 뭐 없이? 공시 없이. 무슨 판경? 상공, 판경, 기타 법률 규정. 다시 상공, 판경, 기타 법률 규정. 다시 상공, 판경, 기타 법률 규정 하는 거. 요 상소, 공용, 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은 뭐 없이? 공시 없이. 자, 그러면 상속은 언제? 아버지가 사망했을 때 하는 거. 됐습니까? 요 피상속자의 무슨 시? 사망시. 그러면 여러분, 아버지는 한국에 있고 아들은 미국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오늘 사망했습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이 아버지가 사망한 걸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누구 거? 아들 거. 됐다 이게? 그럼 등기부상이 여전히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어도 누구 거? 아들 거. 무슨 등기 안 해도? 이전 등기, 상속으로는 이전 등기 안 해도. 그럼 아들이 한 10년간 가지고 있어도 12년간 가지고 있어도 여전히 등기부상이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어도 누구 거? 아들 거. 근데 아들이 그걸 뭐 하려면은 처분하려면은 뭐 하려면은 처분하려면은 상속으로 인한 이전 등기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전해야 돼.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공용징수는 토지 수용인데, 여러분 앞으로 수용 이런 말 하면 꼭 법에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국가나 공공기관이 개인의 재산권을 한 번에 못 가져가려면 꼭 법에 규정이 있어야 되고, 법에서 이제 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한 수용 개시일에 수용기관이 소유권 취득합니다. 등기 없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거는 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한 수용 개시일에 수용기관이 소유권 취득하는데, 무조건 수용위원회에서 결정한 수용 개시일이 됐다고 해서 수용기관이 무조건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 뭐 주고? 돈 주고. 뭐 주고? 돈 주고 무슨 개시일? 수용 개시일. 그건 만약에 무슨 개시일이 됐다더라도, 수용 개시일이 됐다더라도 아직 뭐를 안 줬다면, 보상금을 지불 안 했다면 수용 개시일이 되더라도 수용 결정의 효력은 어떻게 한다? 상실한다. 이렇게 한다. 이게. 그래서 반드시 뭐 주고? 돈 주고 무슨 개시일? 수용. 그래서 여러분 등기법 시간에 그러면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 보상금 지급 확인서. 이게 중요한 서류겠네.
되겠습니까? 예. 뭐 주고? 돈. 그러면 수용 개시일이 됐다 하더라도 뭐를 안 줬다면? 돈을 안 줘.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지 않았다면 효력의 결정은 어떻게 한다? 상실한다. 이렇게 한다. 예?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요 판결. 자, 시험 문제는 요게 판결을 가지고 시험 문제 나옵니다. 짱 중요. 자, 판결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판결은 몇 개 있다? 빨리. 세 개. 확인, 이행, 형성. 세 개 있습니다.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세 개 있는데, 여기서는 판결은 무슨 판결만을 의미하느냐 하면 형성 판결만을 의미합니다. 무슨 판결만? 형성 판결만은. 그럼 선생님, 형성 판결은 어떤 게 형성 판결이야? 판결이 있음으로써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을 가져오는 판결을 형성 판결이라 하는데 그런 거 필요 없고 딱 세 개. 몇 개? 세 개. 요거 취소, 말소, 공유분할. 요 세 개 판결은 확정되었다 뭐 없이, 등기 없이. 요 세 개 빼고 우리 중개사에서 요 세 개 빼고 취소, 말소, 공유분할 판결이 확정됐다 뭐 없이, 등기 없이. 그럼 취소, 말소, 공유분할 이런 말 없이 이행하라 어쩌라 판결이 확정됐다 뭐 돼야 된다? 빨리 등기가 돼야 된다. 요 세 개는 뭐 없이, 빨리 뭐 없이, 등기 없이. 요 세 개를 무슨 판결? 형성 판결. 경매는 경락인이 매각대금 뭐 완납시. 됐습니까? 경락인이 매각대금 무슨 시? 완납시. 그럼 등기는 누가 해주냐면, 여러분 요 등기법 시간에 잘 했는데 등기는 누가 해주냐면 요 경매와 관계되는 모든 등기는 법원의 무슨 탁? 촉탁 되겠습니까? 예, 요거 무슨 판경? 상공 판경. 시험은 뭘 가지고 잘 낸다? 빨리 판결 몇 개? 세 개. 어느 거? 취소, 말소, 공유, 형성 판결. 나머지는 판결이 확정돼도 뭐 돼야 된다? 등기. 자, 그럼 기타 법률 규정 요걸 가지고 잘 출제하는데, 기타 법률 규정은 어떤 게 있냐면은 여러분 무슨 축? 신축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건물 신축했습니다. 저번에 했죠? 타인의 토지에 불법으로 신축해도 소유권 취득합니까? 못합니까? 빨리 합니다. 무조건 건물은 지어졌다, 다시 건물은 지어졌다, 다시 뭐 건물은 지어졌다, 다시 뭐 건물은 지어졌다.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빨리 신축자. 그럼 처음 하는 등기를 무슨 등기라고 하냐면 무슨 등기? 보존 등기인데 무슨 등기 안 해도 빨리 보존 등기 안 해도 다시 무슨 등기 안 해도 보존 등기 안 해도 누가 소유권 취득한다? 신축자. 그럼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는 등기 안 해도 관계 없다. 근데 뭐 하려면은 처분하려면은 보존 등기에서 처분해야 돼. 그 다음 신축하고 그 다음 멸실. 건물 헐었다. 무슨 등기해야 됩니까? 멸실 등기해야 되는데 멸실 등기 안 해도 일단 물건이 없어지면 물건은 어떻게 한다? 소멸한다. 예? 그럼 신축, 멸실. 그 다음 법정 어쩌고 저쩌고 요런 단어가 있다. 법정 어쩌고 저쩌고 뭐 법정지상권 법정 어쩌고 법정이라는 말 들어가면 무조건 뭐 없이 등기 없이. 그 다음에 관서법. 됐습니까? 요 네 개는 기본. 그럼 시험은 뭘 가지고 잘 출제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갑이 을에게 돈 빌려주고 그죠? 자 1억 빌려주고 갑은 채권자 을은 채무자잖아요. 그죠? 자 나중에 채무자가 돈 안 갚을 때를 대해서 채무자가 부동산을 찜하는 거 이걸 무슨 건? 저당권이라 하잖아요. 그지? 그러면 요걸 이제 부동산을 찜하는 거 이걸 담보물건이라 하는데 요 때를 요 돈 빌려준 걸 뭐라 합니까? 채권이라 하잖아요. 그냥 돈만 빌려줬을 때 이걸 무슨 건? 채권. 그 다음에 돈 빌려주고 요 담보물건 설정했을 때는 요 채권을 피담보채권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갑이 을을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요 채권을 뭐 피보전권리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습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요거는 셋 다 같은 말입니까? 다른 말입니까? 같은 말인데 다른지 이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법과목이 골 때리고 어렵다는 거지. 똑같은 걸 가지고 막 다르게 불렀다가 어떨 때는 다르게 부르면 틀리고 어떨 때는 다르게 부를 수도 있고 이러니까 이제 뭐 처음 공부하는 사람은 이게 뭐가 용어가 이해 안 돼 가지고 미치는 거지. 어디서 많이 그러냐 하면은 등기법에서 그렇다. 어디에서?
등기법. 그래서 이게 선생님 그냥 간단하게 선생님 설명해 주세요. 안 된다. 용어만 백날 용어 설명해봐라. 이해가는가? 무슨 템이 돼야 된다? 시스템. 간단하게 여러분이 이야기하면, 제가 저번에 아닌데 총칙할 때 여러분 추인이라는 것도 그죠? 무슨 상 추인? 민법상 추인. 뭐 하는 게 추인이고? 다르다. 뭐 한마디로 표현 못한다. 요거는 민법상 추인 시험 문제 잘 출제하는데, 이건 취소에서 추인은 추인이 있으면 언제부터? 무슨적 유효를 저번에 유동적 유효를 무슨적 유효로 확정적 유효로 하는 걸 뭐라 그런다? 추인. 그래서 무슨적 유효를 유동적 유효를 무슨적 유효로 확정적 유효로 하는 거를 뭐라 그런다? 추인. 무슨 건의 포기, 취소 건의 포기 이렇게 하잖아, 그지? 요거 이때부터 무슨적 유효, 확정적 유효, 그지? 그 다음에 요 두 번째 무건대리 행위. 다음에 이건 문제풀이 할 때 하는 건데, 무건대리 행위의 추인은 요거는 본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고 대리인이 있잖아, 그지? 그럼 유효, 무효, 그지? 무효잖아, 그지? 근데 뭐가 있으면, 추인이 있으면 뭐해서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가 유효, 그지? 무슨 대리행위 추인은, 무건 대리행위 추인은 무효를 뭐 하게 되면, 추인하면 뭐해서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가 유효로 하는 거. 이걸 무건 대리행위 추인. 그래서 취소의 추인과 무건 대리행위 추인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지. 그래서 선생님 이제 여러분이 지금 한번 들었기 때문에 설명하니까 가능하지, 첫 시간에 처음에 아무리 선생님이 설명해도 이해 안 됩니다. 선생님 용어만 설명해서요, 개똥이다 용어 백날 해봐라 되는가? 안 된다. 무슨 템, 시스템이 되는데 또 하나 더 있잖아요. 3개 항상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세 번째 무효행위 추인. 무슨 행위 추인? 무효행위 추인. 여러분 무효행위 추인 넣으면 108조 나와. 이제 108조 진짜로 의사표시가 조금도 없다. 그럼 가장 양도했다. 유효, 무효. 추인이 있으면 진짜로 의사표시가 있으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전혀 어떤 법률행위, 새로운 법률행위. 요 3개 시험 문제 잘 출제한다. 이걸 민법상 추인이란다. 그래서 민법상 추인 잘 내는 게 아까 다시 꼭 기억했는데 이거. 그래서 똑같은 추인이라는 말 쓰고 있어도 형태가 같다 다르다 빨리 다르다. 다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은 무슨적 유효를 빨리 유동적 유효를 무슨적 유효로 확정적 유효로 만드는 것. 그때부터 확정적 유효. 그럼 무건대리 행위 추인은 무효를 하면 추인이 있으면 뭐해서 요거는 언제부터? 그때부터. 요거는 뭐해서 소급해서 뭐가 그 자체가 유효. 요거는 그 자체가 유효지만 요 무효행위 추인은 108조 가장양도 진짜로 의사표시가 없어서 무효. 근데 을이 가지고 있어 보니까 형용된데 양수인 을이 가지고 있어 보니까 좋더라 나쁘더라? 좋더라. 정말 팔아라. 진짜로 의사표시가 있으면 언제부터? 그때부터. 전혀 새로운 법률행위. 요는 그 자체가 유효. 요거는 전혀 새로운 법률행위. 그래서 다 추인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도 상황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잘 나온다 말이에요. 이게 법과목이 가장 기본 정성이 되게 정석. 그래서 법과목은 용어가 가지고 어떨 때는 이렇게 용어가 똑같은 용어지만 다르게 쓰지만 어떨 때는 이렇게 같다. 그냥 돈만 빌려줬을 때는 무슨 건이라고 그러고 빨리 채권 담보물건을 설정할 때 이 채권을 비담보 채권. 그 다음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는 저걸 비보전권리 하는데 되겠습니까?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 완벽하게 알려고 막 달라드는 사람이 있거든. 인터넷 보면은 법과대학 4년 하는 거를 그냥 2달 만에 자기가 하겠다고 달라드는 사람이 있거든. 그러면 머리 지진만 내리지 안 되는, 그냥 편안하게 그냥 들으면 됩니다. 왜?
한 번 떴고 두 번 떴고 두 번 떴고 이제 하고 완벽하게 하고 싶으면 한 두 번 정도 떴고 그 다음부터 완벽하게 하고 싶으면 완벽하게 달라들어야지. 처음부터 완벽하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점수 올라가냐? 절대로 점수 못 받습니다. 그럼 처음에는 일단은 한 번은 제일 중요한 거는 처음 시작하는 사람 그냥 한 번 끝까지 그냥 빨리 도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돕고 두 번 돌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내 의욕을 가지고 완벽하게 하고 싶다 하면은 이제 막 되거든. 왜냐면 아까 금방은 우리 이제 총칙이 끝났기 때문에 아까 있죠 취소할 수 있는 행위 추인, 무건대리 행위 추인, 그 다음 무행위 추인 하니까 아하 그렇구나 이렇게 가잖아요.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자 그럼 어쨌든 이 세 개는 같은 거다. 이게 이 세 개는 같은 건데 일반적으로 여러분 그죠? 자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합니까? 빨리 물건 그지?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담보물건 설계 이건 피담보채권이라 하잖아 그지? 피담보채권이라 하는데 여러분 어느 게 주된 권리? 여러분 일반적으로 물건과 채권이 충돌하면 뭐가 우선하나? 물건 그지? 근데 여기서는 주종으로 따졌을 때 뭐로 따졌을 때 어느 게 요게 주된 권리지. 이게 주된 권리다. 됐습니까? 담보물건이 무슨 된 권리고? 종된 권리다. 이게 되겠습니까? 주종으로 따졌을 때는 왜냐면 요 채권의 우선 변제받기 위한 뭐다? 수단이지. 이 자체가 목적이 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자, 근데 항상 이 담보물건은 뭐를 전제를 조건으로 하냐면은 요 채권 존재를 조건한다. 이게. 요 채권에 대해서 무슨 변제받기 위한 수단, 우선 변제받기 위한 수단으로 물건을 뭐 해놓은 거? 짐. 그래서 요 피담보채권이 주된 권리고 담보물건은 종된 권리인데, 자, 그 다음에 요 채무자가 안 갚았을 때 이 물건을 팔아서 무슨 변제받는 게 주목적? 우선 변제. 그래서 요 채무자가 요 저당권 설정하고 난 뒤에 채무자가 돈 갚았습니다. 채권이 소멸하면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건은 자동적으로 뭐한다? 소멸한다 이게. 그럼 자 만약에 1번 값 저당권 등기부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채무자가 돈 갚았습니다. 무슨 불함? 앞으로 완불함. 무슨 불함? 완불함. 다시 완불함. 영수증 받았다. 그럼 채권이 소멸하면은 채권이 뭐하면은 소멸하면은 채권이 뭐하면은 소멸하면은 채권이 뭐하면은 소멸하면은 요 저당권 무슨 등기 안 해도 빨리 말소 등기 안 해도 이 저당권은 유효 무효. 왜? 항상 담보물건은 요 채권 존재를 전제로 하거든. 그래서 완불함 영수증 받아가 채권이 뭐하면은 소멸하면은 채권이 뭐하면은 소멸하면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이게.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 안 해도. 그럼 등기부에서 상에 저당권 등기가 남아 있어도 저당권은 유효 무효 이렇게 한다. 예?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시험 문제 나오니까 선생님이 사이코처럼 계속 강조하잖아. 그지? 이걸 뭐냐면 피담보채권 소멸. 피담보채권 소멸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무슨 불함? 빨리 완불함. 무슨 불함? 완불함. 피담보채권 소멸에 의한 저당권의 소멸. 됐습니까? 요거 시험 문제 잘 출제합니다. 요걸 나중에 하겠지만 부종성이라는 어쨌든 무슨 불함? 완불함 영수증 받아가 채권이 소멸하면 담보물건은 자동적으로 유효 무효.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 안 해도. 그럼 요거하고 똑같은 게 여러분 담보물건에서는 무슨 불함? 완불함. 이게 중요하지만 여러분 용의물건은 지상권 지역권 전 용의물건은 본질은 기간 동안 쓰는 거거든. 기간 동안 뭐 하는 거? 쓰는 거. 그래서 용의물건에는 뭐가 중요하냐면 기간이 중요하다. 기간이 땡, 기간이 땡, 기간이 땡, 기간이 땡, 기간이 땡 하면은 용의물건은 자동적으로 뭐한다? 소멸. 등기부상에 그대로 남아있어도 용의물건은 일단은 유효 무효. 되겠습니까? 용의가 본질은 뭐 하는 게 본질이다? 쓰는 거 기간 동안. 그래서 기간이 땡. 아까 담보물건에는 완불함 피담보채권 소멸
하면은 저당권은 무효. 용의 물건에서는 무슨 기간 만료? 요거 존속기간 만료. 땡 요거 존속기간 만료의 구조가 같은 구조예요. 그지? 제가 이야기하는 거 지금 이해하겠습니까? 예, 같은 시스템이죠. 그지? 존속기간 만료에 한 용의 물건의 소멸. 이건 기본 나왔다. 요 두 개 가지고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무슨 동? 혼동. 혼동은 무슨 건자가 예를 들면 전세권자가 매수했습니다. 자, 전세권자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좋더라. 무슨 건 이전 받으면은 소유권 이전 받으면 자기가 소유자면서 전세권자잖아요. 그럼 전세권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 안 해도 전세권은 소멸한다. 예? 그래서 요거는 무슨 건 이전 등기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은 전세권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면은 전세권은 자동적으로 어떻게 한다? 소멸. 등기부상이 전세권 등기가 남아있어도 전세권은 유효 무효? 무효. 소멸한다. 이게 되겠습니까? 예, 그거. 그 다음에 이런 경우 좀 마찬가지예요. 갑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상권자가 토지 사거나 토지 소유자가 건물 사가지고 소유권 이전 받으면은 요 지상권 무슨 등기 안 해도 빨리 말소 등기 안 해도 지상권은 유효 무효? 무효. 무슨 동으로? 혼동으로. 그지? 그거 기억한다. 그런 것들 그 정도 기억해 주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다시 정리합니다. 우리나라 요는 기본 체계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지? 등기법에서도 가장 기본은 이거든. 자, 우리나라는 물권 변동에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고 빨리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면서 다시 두 개 무슨 행위와 법률행위와 법률규정. 법률행위는 형식주의에서 반드시 뭐가 해야 되고 공시. 법률 규정은 뭐 없이 빨리 공시 없이 물권 변동. 무슨 판경? 상공 판경 기타 법률 규정 하고 기타 법률 규정은 어떤 게 있다? 신축 멸실 법정 어쩌고저쩌고 간섭법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담보물권에서는 특히 저당권 담보물권에서는 무슨 불함? 빨리 완불함 영수증 피담보 채권 소멸하면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뭐한다? 소멸. 용의물권에서 무슨 기간 만료? 존속기간 만료. 무슨 동? 혼동. 그 다음에 또 있는데 요는 학설 대립이 있는데 이거에서 시험 문제 잘 내지는 않는데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등기는 언제 복귀? 즉시 복귀. 자, 이거는 뭐냐면은 요거는 뭐냐면은 그지? 요 법률행위 하면 뭐로 바꿀 수 있노? 빨리 계약. 그렇지. 계약이 그럼 을 앞으로 등기하고 난 뒤에 됐습니까? 을 앞으로 등기가 일단 유효하게 되고 난 뒤에 요 계약이 뭐가 됐다? 빨리 무효 취소 해제가 됐단 말이지. 등기를 언제 복귀하냐면 언제 복귀한다? 빨리 즉시. 누가 소유자? 갑. 그럼 등기부상에는 누구 이름으로 돼 있어도 을이 이름으로 돼 있어도 누가 소유자? 갑. 언제? 무효 취소 해제. 즉 계약이 법률행위 무효 취소 해제된 경우 무슨 표시가 있으면 의사 표시가 있으면 무슨 시? 즉시.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 안 해도 무슨 등기 없이 말소 등기 없이 언제 복귀? 즉시. 그지? 되겠습니까? 자, 다시 합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고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고 다시 법률행위와 법률규정 요 두 개 다 있다. 그지? 근데 특히 형식주의를 취하고 있으면서도 공시 없이 물권 변동 발생하는 경우 있다 없다? 있다. 무슨 규정? 법률규정인데 또 하나 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법률규정 하면 뭐 없이 빨리 등기 없이. 그지? 법률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하면 뭐 없이 등기 없이 이지만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등기하여야 하는 거. 등기하여야 하는 거. 이걸 점유한 부동산 취득쇼. 는 요 부동산 취득쇼는 무슨 규정이지만 법률 규정이지만 뭐 해야 된다? 빨리 등기.
예외적으로. 다시 일반적으로 법률 규정은 뭐 없이 등기 없이. 근데 법률 규정이만 등기해야 되는 것 요건 뭐 점유한 취득쇼 되겠습니까? 그런 거 기억하고 자 그래서 그게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그죠? 그 법률 235페이지 1번 법률에 의한 거 아까 법률에 의한 거는 형식주의에서 뭐 해야 된다 빨리 등기 공식 부동산은 등기 동사는 인도 이런 말 쓴다. 동사는 뭐라는 말 쓴다? 인도 그치? 점유 이전을 인도. 자 그럼 법률 규정 187조 무슨 판경 상공 판경 기타 법률 규정 쭉 넘겨보면 있죠 그치? 있습니까? 예. 그럼 그 상공 판경 중에서 뭐를 가지고 잘 출제한다 했습니까? 판결 몇 개 있습니까? 3개 취소 말소 공유 분할. 그 외에는 판결이 확정됐다 전부 다 뭐 해야 됩니까? 등기. 경매는 대금 완납한 때 그지? 하고 등기는 누가 해주면 법원은 무슨 탁? 촉탁 그지? 그 다음 여러분 그 기타 법률 규정은 1번 보면 뭐가 있습니까? 1번 신축 2번은 아까 2번은 이거 학설 대립이 있는데 아까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 해제 해지 그것까지 줄치고 그럼 계약이 아까 뭐가 되면 을 앞으로 등기가 되고 난 뒤에 지금 상황이 누구 앞으로 등기되고 난 뒤에 을 앞으로 등기가 되고 난 뒤에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됐다 언제 복귀한다 빨리 즉시. 누가 소유자? 갑. 그럼 등기는 을 앞으로 돼 있어도 누가 소유자? 갑. 무슨 등기 안 해도 복귀한다? 말소 등기 안 해도 복귀한다 이런 말이지 그지? 혼동.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 제가 설명할 때 뭐 설명했으면 4번 5번 설명했잖아요 그지? 4번 5번이 중요하다는 거지 그지? 4번은 아까 무슨 불함? 완불함 하면 담보물권은 자동적으로 그래서 담보물권은 항상 원칙적으로 뭘 존재를 전제하냐면 뭐 채권. 그 다음 용익물권에서는 기간이 중요하다 했죠. 땡 존속기간 만료. 무슨 기간 만료? 존속기간 만료. 그 다음 소멸시효한 물권의 소멸 뭐 이런 게 그 다음에 이제 뭐 1번 보면 그 나에 보면 법정 관습법 법정 이런 게 있거든요. 여러분이 출제해야 될 건 분배 농지 상한 완료한 소유권 취득 그것만 기억해 놓으면 되겠죠 그지? 법정 관습법 이런 말 들어있죠 그지? 그 다음 예외 자 법률 규정이는 원래는 뭐 없이 빨리 등기 없이 근데 법률 규정이지만 등기해야 되는 거 무슨 시효? 취득시효 그지? 그렇게 기억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외의 거는 뭐 안 해도 관계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2번 재단법인 이거는 총칙에 있는 거기 때문에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우리 시험 범위 안에 아니고 그 사법시험 이런 데서 나오고 중개사에서는 안 나온다. 중개사에서 나오면 만약에 1번 가지고 있는데 1번 지금 어디 보고 있노? 238페이지 1번 위에 1번 원인행위 실효에 의한 물건은 원인행위의 실효 고출치고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그거 기억하면 된다. 아까 뭐 계약이 뭐 무효 취소 해제됐다 언제 복귀한다 빨리 즉시 그치 을합부에서 갑에서 언제 즉시 복귀한다. 그것만 기억하면 되고 그죠? 그 다음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기속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온다 했습니다. 이건 사법시험에서 나오고 중개사 그럼 나머지 안 해도 좋다. 넘어갑니다. 그냥 쭉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이제 간단히 설명하냐면은 여러분 어디 설명 227페이지 공시의 원칙 무슨 원칙? 공시의 원칙. 무슨 원칙? 공시 원칙하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무슨 원칙? 공신의 원칙 그지? 그거 가지고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그 사법시험이나 아까 좀 법과대학에서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칠 때는 그거 굉장히 중요한데 객관식 시험에서 그 별 의미가 없는데 한번 잠깐 보면 있으니까 뜻은 알아야 되잖아요. 그지? 12월 달이니까 그지?
그럼 공시의 원칙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일물권주의도 두 가지 의미잖아요. 그지? 동일한 종류 순위 내용의 물건은 동시에 성립할 수 없고 다른 종류 순위의 내용 물건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하고, 그지? 그 다음에 하나의 물건에 몇 개의 소유권? 한 개, 전체에 미치고 일부에만 미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 개의 소유권이 존재한다 못한다? 못한다. 근데 예외 일부의 소유권 성립하면은 여러 개의 소유권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그렇게 두 가지. 근데 아까 앞에 그냥 시험에서는 지문의 앞에 것까지 잘 나온다. 동일한 하면 뭐 빨리 없다. 동일한 동시에 성립할 수 없고 다른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그죠? 그거 기억하고 그게 이제 잘 내고, 여기도 이제 공시의 원칙인데 법과대행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지만 뭐 객관식 시험에서는 별 볼 일 없습니다. 자, 이 공시의 원칙은 뭐냐면은 물건인데 사람과 물건과의 관계인데, 그지? 그럼 요 사람이 요 물건을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이걸 무슨 성? 절대성.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무슨 성? 절대성. 내만이 권리자다. 무슨 성? 배타성. 손대지 않아도 권리가 인정된다. 무슨 성? 관념성. 이런 물건은 이런 기본적인 특성이 있는데 요 사람이 요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무슨 성? 절대성. 내만이 권리자다. 무슨 성? 배타성. 손대지 않아도 권리가 인정된다. 이걸 무슨 성? 관념성. 이런 물건의 절대성, 배타성, 관념성에서 물건은 반드시 무슨 시? 반드시 뭐한다? 공시한다 하는 게 공시의 원칙입니다. 이게 오리지널 됐습니까? 그래서 물건의 절대성, 배타성, 관념성에서 물건자가 내만이 권리자니까 나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은 뭐하지 마세요? 손대지 마세요. 뭐하지 마세요? 손대지 마세요. 이런 물건의 절대성, 배타성, 관념성에서 물건은 반드시 공시한다 하는 게 무슨 원칙? 공시의 원칙입니다. 뭐의 원칙? 공시의 원칙인데, 또 다른 의미의 공시의 원칙은 아까 우리나라 무슨 주의를 취하고 있었습니까? 물건 변동 효력에서 무슨 주의? 형식주의를 공시의 원칙으로도 쓴다. 간단하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뭐가 있어야 공시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뭐가 있어야? 공시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물건 변동 효력이 발생한다 하는 게 무슨 주의입니까? 형식주의. 형식주의를 무슨 원칙으로 쓰고 있다? 공시의 원칙. 이런 두 가지. 원래는 이게 오리지널이다. 물건의 절대성, 배타성, 관념성에서 물건은 반드시 공시한다 하는 게 공시의 원칙인데, 일반적으로 요즘 그냥 시험에서는 뭐를 공시의 원칙을 하냐면 무슨 주의? 빨리 형식주의. 우리나라 물건 변동 공시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요거 하고,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공시 됐습니까? 공시. 그 다음에 요 공신, 믿을신, 신. 요즘 한자를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 이게 한자 심각한 문제입니다. 한자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요즘 그저 초등학생 중에 한글 모르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왜냐면은 여러분들의 자제들은 학교 가기 전에 요즘 아들 다 뭐 한글 가르쳐가 보내잖아요. 진짜 먹고 산다고 하는 사람은 그냥 그냥 막 어린이집 보내다가 그냥 학교 가니까 뭐 한글 모르는 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랬잖아요. 미국에 영어 말은 할 줄 있어도 못 쓰는 아들 많다고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랬거든. 야, 미국이 어떻게 선진국이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선진국 가면 갈수록 그렇습니다. 왜냐면 당연히 어떻게 한글 알고 학교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선생님이 제대로 안 하거든. 우리 때는 당연히 알고 간 게 아니고, 우리 때는 초등학교 1학년 가면 그죠? 나이 많은 아저씨 아줌마들한테 물어보면 선생님이 기역, 니연, 디귿 해가지고 막 연습장에 20번 적어오기 막 이랬거든. 요즘 그거 안 하잖아요. 왜? 아이들 다 떼고 오잖아요. 거의 대부분. 근데 안 떼고 오는 아들이 있거든. 그 안 떼고 오는 아들은 그 다음부터 한글을 모르는 거지. 2학년 3학년 막 올라가면 있거든. 그거를
왜냐하면 원래는 그거부터 가리키면서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당연히 알고 대부분 아이들은 알고 오니까 그거는 모르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자는 또 중학생 중에 자기 이름을 한자로 못 쓰는 아이들도 많다. 한자 이게 신인데 이것도 안 되는 사람도 있거든. 무슨 신? 공신, 믿을 신. 이게 뭐 하는 거고? 공시된 대로 인정한다 이런 말이지. 뭐 된 대로? 여러분 원래 이제 법과대학 가면 요거 1시간, 요거 1시간 뭐 이렇게 설명하거든. 근데 우리는 1시간이 아니고 3분 만에 끝냈잖아요. 5분 만에 막 다 안에 내용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끝내는 거지 뭐. 요는 공신의 원칙은 뭐냐면은, 자, 물건의 권리관계가 있으면 이걸 물건이라는, 아까 물건의 권리관계에 있으면 물건의 절대성, 배타성, 관념성에서 뭐 돼야 된다? 빨리 공시돼야 된다. 이게 공시, 표시. 이 공시가 공적으로 표시, 그지? 그래서 여러분 공시법 하면 등기법과 지적법이 이야기하잖아요. 이 등기의 주목적이 뭐가 주목적이고? 공시. 그래서 등기부 하면은 저번에 했잖아. 등기부 하면 무슨 지? 누구든지. 등기부는 여러분 윗집에 누가 사는지 주민센터 가서 열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안 가르쳐주지. 뭘 가르쳐줘? 개인정보회가 안 가르쳐주잖아요. 근데 윗집에 누가 소유자인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왜? 대부분 사이트 가서 700원 결제하면 바로 하고 뭐 저당권이 설정된 다 알 수 있죠. 왜? 등기의 주목적이 뭐가 주목적이니까 그렇다. 빨리 공시. 그치? 공적으로 표시. 그래서 등기부 하면 무슨 지?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고, 등기부 하면 뭐? 누구든지 등초본 교부 청구할 수 있다. 왜? 등기의 주목적이 뭐가 주목적이니까? 공시이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아니다. 이게 무슨지? 누구든지 공시. 네? 자, 어쨌든 물건의 권리관계가 있으면 공시돼야 된다. 그럼 이걸 진짜 관계를 실체관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공시되는 걸 이걸 뭐 표상관계. 그러면 진짜와 무슨 시가, 표시가 무슨 치하면, 일치하면 별명. 우리 의사표시할 때 했잖아. 항상 맞먹은과 받거나 일치하면 일치하는 데 그대로 효과 발생하지만, 항상 우리 법에서는 일치하는 걸 다룹니까? 일치하지 않는 것을 다룹니까? 일치하지 않았을 때 법이 어느 걸 우선시할 건가? 이게 표시된 걸 우선시한다. 이게 우선시한다. 이게 뭐? 공신의 원칙을 인정 또는 공신력이 있다. 공신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럼 표시된 대로 그대로 하는 걸 무슨 원칙? 공신의 원칙. 공시된 것을 인정한다. 진짜와 표시가 뭐하지 않았을 때 일치하자. 그러면 진짜를 우선시하는 거. 공신의 원칙을 뭐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 또는 무슨 역이 없다? 공신력이 없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래서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진짜를 우선시한다.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 근데 그럼 좋다. 여기서 이제 우리 민법은 어떻게 되는가? 그지? 우리 민법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저는 강의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게 책 줄 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줄은 집에 가서 여러분 책 빵꾸라도 쳐도 괜찮습니다. 돌리고 싶은 만큼 돌려갖고 빵꾸라도 괜찮습니다. 선생이 책 줄 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저는 책에 있는데 그걸 줄 왜 치냐면 자기가 읽어보고 치는 거지. 선생 칠판에 설명하는 거지. 이게 무슨 민법? 우리 민법은 부동산과 등기부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 무슨 말이고 빨리 다른 진짜가 있으면 뭐가 우선한다? 진짜. 그래서 여러분 등기부에 등기돼 있어도 국가가 이 사람은 진짜 권리자야 라고 국가가 보장하는 것은 아니고 나중에 하겠지만 권리자로 보여지니까 참고하세요. 국가가 굉장히 무책임합니다. 뭐 하세요? 참고. 그럼 등기된 사람과 뭐 된 사람과 등기된 사람과 다른 진짜가 있으면 누가 우선한다? 빨리 진짜. 무슨 자? 진짜. 왜? 요것 때문에 그렇다. 공신의 원칙을 뭐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과 등기부에는 근데 어디에서만 동산에서만 공신의 원칙을 인정합니다. 자, 그럼 좋다. 여러분 저 믿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다른 선생님이 어떻게 하든 여러분 저한테 배웠잖아요, 그지?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 합격합니다. 이때까지 해가지고 늘 해가지고 강의해가지고 선생님 때문에 망했어요. 선생님 만약 강의 들었는데 선생님대로 한 대로 안 나오고 내 해가지고 완전히 망쳤어요. 1년간 선생님 때리 죽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다. 있거든. 또 해가지고 하면은 하는 대로 하면 된다. 이게 저한테 배웠으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데 강의는 저한테 듣고 막 다른 선생님이 하는 거 생각하고 있으면 이거 안 되거든. 저한테 배운 대로 또 제가 그 가리지날이 아니고 무슨 지날이니까 오리지널이니까 하는 대로 하면은 나중에 듣다 보면 나중에 민법 터득하게 된다. 믿고 따라오면 되거든. 자, 근데 그럼 잘 봐라 이게. 여러분 갑의 시계인데 누구 시계인데? 누구 시계인데? 갑 건데 누가? 을이 빌려서 뭐 하다가 사용하다가 누구 것처럼 자기 것처럼 누구한테 병에게 팔았다 매매했다 말이 해가 병이 점유하고 있다 말이 갑이 지나다 보니까 자기 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 시계를? 자기. 야 달라 나는 을로부터 샀기 때문에 못 준다 하니까 내가 을 게 아니라 내 건데 빌려줬는데 을이 팔아먹은 것 같은데 내 거니까 돌려주세요 해가 자기가 소유권 입증했습니다. 자기가 소유라는 걸 뭐다? 입증해도 판사 누구에게 판결한다 빨리? 누구에게 소유권 인정한다 빨리? 와 이거 해야지. 느낌 가지고 하면 안 된다. 틀려도 괜찮다. 와 동산에는 무슨 원칙을 인정하니까?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니까. 그럼 일단은 동산은 점유잖아요, 그지? 을이 점유하고 하고 있다고 병한테 팔아먹었잖아요. 근데 병은 누구 거로 알고? 을 거로 알고 샀잖아요. 그대로 소유권은 어떻게 한다? 인정한다. 이게 무슨 산에서만 그렇다 빨리? 동산.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이걸 선의취득이다 이렇게 한다. 예? 무슨 취득? 선의취득. 선의취득은 이거 그럼 을은 권리자 무권리자 빨리? 무권리자로부터 취득을 인정하는 걸 이걸 무슨 취득? 선의취득. 선의취득은 무권리자로부터의 뭐 취득? 을 무슨 취득? 선의취득이란. 이 선의취득이 인정되기 위한 전제로서는 무슨 원칙? 공신의 원칙이 인정돼. 그럼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는 것은 어디에서만 빨리? 어디에서만? 동산에서만. 어디에서만? 동산에서. 그래서 여기는 누구에게 소유권이 인정한다? 누구에게? 병. 그러면 갑은 을에게 뭐 부당이득 반환 및 뭐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뭐 이렇게 가는 거고 하는 거고 그 필요 없고 일단은 여기서는 동사일 때는 누가 소유권 인정한다? 병. 누가 소유자가 아니라도 을이 소유자가 아니라도 누구에게 소유권 인정한다? 병. 병은 누구를 소유자로 알고 을을 소유자로 알고 샀다. 그대로 소유권 어떻게 한다? 취득한다. 무슨 산에서 그렇다? 동산. 무슨 원칙을 인정하기 때문에? 공신의 원칙. 근데 만약에 그게 동산이 아니라 갑의 토지인데 을이 서류를 유지해가지고 등기했습니다. 그럼 이 등기는 유효 무효잖아, 그지? 그럼 병이 보니까 토지 마음에 들더라. 등기부 누가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을. 그럼 여러분 등기부에 무효라는 게 표시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럼 누구 거로 알고? 을 거로 알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러갖고 등기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갑이 어리 서류를 유지해갖고 등기한 거고 그게 넘어갔다. 걸 갑이 입증하면은 여기는 누가 찾아온다? 빨리 갑, 와. 빨리 규칙대로 해야지. 무슨 원칙? 부동산과 등기부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항상 느낌 가지고 하면 안 되고 항상 논리를 갖다 들이대야 된다. 법과목은. 그래서 여기서는 누가 소유권 여전히 가진다? 갑. 그럼 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 및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하고 뭐 사기죄로 어떻게 형법 그건 그럼 형법에서 알아서 하고 민법은 그렇다 이 말이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 중요하다. 부동산과 등기부에는 무슨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공신의 동산에서만 공신의 원칙인데 그래서 선의취득의 시험 문제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안 나옵니다. 우리 이때까지 올해까지 시험 28번 쳤거든. 선의취득 한 3번밖에 안 나왔다. 몇 번? 3번. 언제? 한 2, 3년 전에 한 번 나오고 옛날에 2번 나오고 그래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넘어간다 그냥. 와. 다음에 문제풀이 해가지고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요거만 잘 알고 있으면 맞출 수 있다. 원래 선의취득 어렵다 이게. 어디에서는 어렵다. 어디에서는 사법시험에서는 변호사 시험에서는 어렵게 나오거든. 근데 중개사에서는 나온다 안 나온다? 와. 부동산 공인중개사잖아요. 그래서 부동산과 관계 있는 거면 내거든. 순수하게 동산에 적용되는 거는 나온다 안 나온다? 그래서 확실하게 안 나오는 건 무슨 건? 질권. 무슨 건? 질권. 그 다음 선의취득도 안 나온다는 말은 없지만은 아까 한 3번 정도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거의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계속 합니다.